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2025 지방자치행정론 제 7장의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7장의 주제는 지방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지방정부 대전시는 어떻게 살림을 하는가? 살림을 한다 하면은 여러분 집에서는 주로 엄마가 하시죠. 살림이 뭐예요? 돈을 어디서 구해와서 어디에다 쓰는가. 여러분들도 저와 공공경제를 할 때 한 달 동안의 살림에 대해서 정리하는 개인과제를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지방정부는 어떻게 돈을 수입, 벌어서 어디에다 쓰는가, 지출,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모든 재정 원칙이지만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돈을 쓰려면 먼저 얼마를 벌 것인가를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결정해야 되지, 지출을 먼저 결정하고 수입을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건전한, 건전한 재정이 되려면 먼저 내 수입이 얼마인가 보고 지출을 결정하죠. 그래서 지출을 결정하고 수입을 거기다 맞추려고 하다 보면 빚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빚을 많이 지고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죠.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건 옳지 않고 건전한 재정을 하려면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래요. 그리고 지방재정의 자주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재정의 자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자주성, 독립성 하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벌어서 쓰는 그것이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하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뭐 축제를 한다. 우리 뭐 대전시도 영시축제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조달한 돈으로 해야 된다. 여러분 MT 갈 때 학교에서 지원받아서 가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서 MT를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자주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돈의 부담을 부모한테 또는 학교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부담을 맡기지 말고 자체 사업은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라.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국가의 부담을 지자체에 다 넘겨서도 안 된다 이거죠. 엄마 아빠가 얘들아 빨리 돈 벌어 와라. 엄마 돈 없다. 이것도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면 아들이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건전재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나는 수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건전재정의 원리고, 또 하나는 국가 시책의 구현. 지방정부도 결국은 중앙정부의 일부예요. 그래서 국가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모세혈관처럼 우리나라 22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세혈관처럼 흩어져 있는 그러한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일을 일부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 시책을 여기 소비 쿠폰 한다. 그러면 소비 쿠폰 돈은 어디서 나와요? 중앙정부가 국가가 만들어낸 돈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실제로는 어디서 하냐면 구청 단위에서 한단 말이죠. 대전시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국가의 시책을 달성하는데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국가 시책으로 하는 그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거, 국가의 일이니까 돈은 국가가 줘야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방이 돈이 많으면 지방이 공동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전 재정의 운영과 국가 시책을 구현하는 이 두 가지 예, 원리를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로 들어가서 대전시는 매년 약 7조 원을 걷어서 7조 원을 쓰는데 이 공공 부분은 반드시 계획을 먼저 짜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원고한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한테 재무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 우리 전필 과목으로 듣게 되는데 거기서 주로 다루는 것이 예산과 결산이에요.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미리 짜는 거는 예산,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거는 결산. 영어로는 budget, 결산은 closing, 문을 닫는 거니까 clos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년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과 결산이 돌아가는데 미리 짜는 예산, 끝나고 나서 정리하는 결산. 요 1년을 뭐라고 부르냐? 회계 연도라고 그래요.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우리 대학은 기본적으로 3월 달에 개학을 해서 어, 내년도 2월 28일에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연도가 대학은 매년 3월 1일부터 2월 28일이죠. 미국은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렇게 회계 연도를 구분하고 있고 그 회계, 그 돈의 주머니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살림을 하는 거는 일반 회계,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수입, 특별한 지출을 하는 거는 특별회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설치하고 특별한 목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집, 음? 일반적으로, 음, 매일 밥 먹고 쌀 사고 뭐 사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엄마가 하는 거 이거는 일반 회계. 우리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별도로 하자. 집을 사기 위해서 별도로 하자. 이렇게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여러분들도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게 좋은데 그게 특별 회계라고 부릅니다. 예산을 먼저 살펴보면 예산은 1년 전에 편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완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제출해야 돼요? 주민의 대표가 있는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같으면 90일 전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정부는 50일 전까지 편성해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을 하면 그 지방의회가 심의 의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예방 편성은 단체장이 하는 것이고, 이건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로 따지면 심의 의결은 지방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개시 1월 1일이 개시잖아요. 1월 1일, 그러니까 12월 16일까지죠. 그 전까지 시도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21일까지 의결을 해서 다시 단체장에게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1월 1일부터 그 계획대로 돈을 쓰는 거죠. 그 계획대로 돈을 쓰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집행이라고 해요. 예산의 집행. 그래서 예산은 편성, 집행, 의결 이렇게 3개년도에 거쳐서 예산이 이루어집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란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버스가 떠났어요. 1월 1일이 넘었어요. 근데 태풍이 와서 돈이 더 필요해요. 그럴 때는 계획을 새로 짜야 되잖아요. 근데 미리 1년 전에 짜는 게 아니고 이미 회계연도가 개시된 상황에서 새롭게 예산을 짜는 것. 이거는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체장이 예산 변경에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하면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받아서 추가 경정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이라고 하는 거는 다 끝났어요. 12월 31일이 돼서 다 돈을 집행했습니다. 집행한 다음에 그때부터 80일 동안은 정리를 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도 월말이면 월말 결산 때문에 바빠요. 퇴근을 못 해요. 여러분들도 학생회도 예를 들면 월말 결산한다요. 한 달이 끝나면 그때 돈 어떻게 썼는지 한 달치를 한번 정리해봐요. 여러분 가계부도 사실은 월별로 해볼 필요가 있죠. 하루별로 하는 데도 있지만 그건 일별 결산, 주별로 하면 주별 결산, 그러니까 월 결산은 월 결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결산서는 1년이 끝난 다음에 결산서를 만들고 그 증빙 서류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가 그 결산서가 잘 돼 있는지 이것도 심의
승인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결산서와 관련된 지방의회가 열리면 이건 1차 정례회 한 5월 달에 열립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열리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정례회가 열리는데 요거는 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이건 가을에 열리는 거고 결산과 관련된 거는 봄에 열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결산이 끝나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상급 단체인 광역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전시는 얼마를 쓰는가 한번 보는 거예요. 대전시 그러면 대전시는 우리는 대전시장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일반 재정 이렇게 부르고 이거 별도로 지방자치의 교육재정이 있어요. 나중에 지방자치를 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육감, 여기는 대전시장이 관할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교육감을 동시에 뽑게 되어 있죠. 근데 요쪽은 시장과 지방의회, 시의원 같이 뽑는데 교육 부분은 교육의원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요 교육재정 쪽은 교육감만 있고 교육위원은 이 전체 일반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감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재정, 대전시장이 하는 것도 아까 이야기한 일반 살림을 위한 일반 회계, 그다음에 여기는 특별 회계, 그다음에 특별 회계와 유사하게 특별한 목적을 가졌는데 이거보다 조금은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기금이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예산이라고 하고 예산과 기금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교육재정도 교육비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되죠. 대전시는 요 일반 재정으로 7조 원 정도 쓰고 교육재정으로 한 2조 원에서 3조 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전시 전체 다 합치면 1년에 지방자치를 쓰는 돈이 약 10조 원 된다. 그럼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그러면 세입은 어떻게 되느냐? 세입은 여러분들 세입은 대부분 뭐예요? 용돈, 알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이외에 무슨 뭐 어디 들어갈 때 아, 수입인지 뗀다든가 입장료 내잖아요. 이거는 세외 수입. 중앙정부가 거둔 돈을 내려주는 거를 지방교부세.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는 거는 조정교부금.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내려보내는 돈은 국고보조금, 그리고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돈은 시도비 보조금, 빚을 냈을 경우에는 지방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입 부분이 구성되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 공기업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벌어들이는 그런 세입 기반이 있습니다. 기금도 이런 별도의 기금 수입이 있게 돼요. 세출, 어디다 쓰느냐? 돈을 어디다 쓰느냐? 하면은 공무원 월급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서 쓰겠죠. 교육을 위해서도 쓰겠죠. 그 교육은 이쪽 그 교육자치에서 대부분 쓰지만 대전시에도 약 4천억 원 정도를 쓰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 환경보호,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쓴다 그랬어요? 사회복지에 거의 40%의 돈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한 13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진 부분에 쓰게 돼 있고, 기타 특별회계 쪽도 뭐 이렇게 각 항목별로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입의 항목을 여러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세금이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25개. 여기 나오는 국세 14개, 지방세 11개가 있어요. 지방세도 도에서 걷어들이는 거, 도시군, 충청남도 같으면 충청남도 밑에 천안시, 뭐 태안군 이렇게 되잖아요. 대전시 같으면 대전광역시, 대덕자치구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구보다는 이 시군이 세금이 더 많아요.
지방소득세까지가 있고, 그래서, 어,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금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세외 수입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공공시설 설치로 인해서 받는 분담금,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이전받는 세입은 지방교부세. 요거는 우리나라 전체 내국세의 21% 또 20% 정도를 지방에 내려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 정책 부서로부터 국고보조 사업을 위해서 내려보내는 게 국고보조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교부세가 뭔지, 국고보조금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지자체, 예를 들면 대전시가 5개의 자치구에 또 내려보내는 돈은 조정교부금.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어, 행정학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세, 아,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세 이런 항목으로 예산 편성을 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이고 실제 여러분들이 관련 예산 업무를 하면은 어, 이런 항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라 해주세요? 예산 편성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출 부분을 볼 때는 여기는 이제 세입 부분이죠. 수입 부분은 이렇게 편성을 하게 돼 있고 수입, 지출 부분, 여기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 부분은 기능별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해주는 걸 기능별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일반 공공 행정, 예를 들면 공무원들 월급 주는 거, 뭐 경찰, 소방, 민방위, 유초등 교육, 문화관광, 사회복지 제일 많이 쓰는 거. 요거는 어디다 돈을 쓰는구나 알기 쉽게 하는 거는 요거는 functional classification. 그래서 기능별 분류라고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이거는 13개의 기능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뭐 어디다 손을 쓰는가 알 수 있어요. 반대로 실제 관리할 때는 성질별, 이걸 재무행정에서는 품목별 예산이라고 부르는데 성질별, 이제 공식 명칭 성질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물건비, 비목별이라고 그래요. 품목이라고 하는 게 비목인데 인건비로, 물건비로. 그러니까 어? 어디에 돈이 쓰이는가를 중심으로 보는 거는 품목별. 이 위에 보는 것처럼 이거는 기능별은 무엇을 위하여, for what,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어? 그렇죠? 교통을 위해서죠. 근데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 게 인건비로, 물건비로, 경상이전비로, 경상이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 transfer,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대전시의 많은 돈은 구청으로 이렇게 이전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돈을 쓰는데 어머니의 40만 원은 매달 아들한테 준다. 그러면 이게 경상 이전이에요. 아들의 용돈으로 나가면. 자본 지출이라고 하는 건 자본, 캐피탈이라고 하는 거는 시설을 의미해요. 한번 경상은 쓰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밥 먹으면 그 돈 없어지잖아요. 근데 건물을 지면 남아있잖아요. 1년 이상 남아있는 거는 자본적 지출. 쓰면 없어지는 거는 current, 경상 지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년도 대전시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볼게요. 대전시 인구는 살펴봤지만 2024년 기준으로 143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세대수는 69만 가구 정도, 68만 가구 되는 거고, 세대수가 줄었어요. 이거 보면은 1인 가구가 더 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그대로 있겠죠. 자치구 5개 있고, 행정동이 82개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민자치센터라고 부르는 게 행정동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시험 볼 때 법정동 이런 개념도 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거는 행정동보다 많아요. 하지만 실제 공무원들이 근무하도록 설치되어 있는 그 동사무소는
행정동 이렇게 이야기 부릅니다. 그래서 대전시 조직으로 보면은 뭐 실단이 3개, 북단이 13개, 여기에 4,165명의 대전시 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실제 돈을 쓰려면 미리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2024년도에 쓰는 돈은 미리 2023년도에 편성을 하고 심의 의결을 끝내야 돼요. 지금 이제 심의 의결 단계에 아직은 이제 편성 단계에 있겠죠. 이제 곧 이제 지방의회에 제출되면 거기서 심의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 의결이 끝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고 집행이 끝난 다음에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산, 클로징해서 4개월 정도 그걸 다 정리해서 다시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지방의회 1차 정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결산서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5개년도 대전시의 세입 세출을 보면은 요 위에 하늘색이 세입이죠. 6조 5천억 원에서 이제 2024년에는 7조 4천억 원 정도 수입이 있다. 그리고 지출, 세- 쓰는 돈은 거의 7조 원 쓴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밑에 깔린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결산상 잉여금. 이게 A, B 따지면 남는 돈이죠. 그래서 2024년도의 경우에는 약 5,400억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돈주머니 일반 회계로 거의 뭐 90% 이상을 일반 회계로 쓰고, 그다음에 특별 회계로 1조 3천억 원 정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세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시의 세입은 전체 아까 이야기했는데 7조 원이 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지방세 수입이다. 지방세 수입으로 지방세 2조 323억 원 정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외 수입으로 6천억 원 정도 돼 있고, 요 두 개를 합쳐서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이기 때문에 자체 수입. 여러분으로 따지면 알바 수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바 수입. 이전 수입은 뭐예요? 부모님이 두시는 용돈, 중앙정부가 주거나 광역자치단체가 나한테 트랜스포 해주는 돈이 지방교부세로 1조 원, 국고보조금으로 2조 원. 이게 합쳐서 이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한 달에 뭐 50만 원 쓴다. 그럼 내가 알바로 번 돈이 20만 원인데 아버지가 준 돈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체 수입이 이전 수입보다 작은 거죠.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50%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수입분의 이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방재정 자립도라고 하고, 그 분자에 지방교부세는 뭐 이전 수입이지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분자로 올리면 지방재정 자주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방재정 자립도 또 지방재정 자주도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지방세, 그다음에 지방세보다 더 많은 게 국고보조금이잖아요. 보조금이 30%, 두 번째로 많은 게 지방세, 그다음에 대전시의 경우는 지방채도 많이 발행했어요. 그다음에 지방교부세, 세외 수입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가 꺼졌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다음 항목으로 가서 조금 파워포인트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대전시의 지방세만 살펴보면 한 2조 원이 들어온다고 하고 있는데,
지방세 중에서 제일 직접 걷어들이는 수입 중에서는 취득세가 제일 많고 이건 뭐냐 부동산, 자동차 이런 거 했을 때 취득했을 때 걷는 세금이 있어요. 이게 한 5천억 원. 이거보다 더 큰 게 지방 소비세로 돼 있잖아요. 지방 소비세라고 하면은 소비할 때 세금을 내요. 여러분 짜장면 뭐 10,000원짜리 먹으면 1,000원어치 세금이 들어가요. 여러분이 내는 줄도 모르지만 노트북 100만 원어치 100만 원짜리 샀으면 10만 원 세금이에요. 그걸 국가가 나도 모르게 걷어들이는 것이 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인데 그것의 25.3%를 다시 지방으로 돌려줘요. 그래서 이걸 지방 소비세라고 그러고 지방 소득세는 뭐를 말하느냐? 소득세는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서도 세금을 걷지만 우리나라 25개 세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득세로 어? 개인이 벌어들이는 월급, 사업하는 사람 사업소득, 그렇죠? 법인은 법인세, 법인소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에 10%를 지방소득세를 걷게 돼 있어요. 이거는 자치구에서 걷게 돼 있는데 이거는 대전시 통합재정이라고 그래서 전체 자치구 포함해서 걷어들이는 모든 세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가 뭔지 주민세는 그냥 내가 지역 주민이니까 세대 주가 내는 세금을 말해요. 자동차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자동차세 걷게 돼 있고 레저세는 뭐 거의 없는데 이거는 아, 레저 관련된 이제 막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 담배 피울 때 담배 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아까 부가가치세에서 오는 것이고, 지방소득세는 개인소득세나 법인소득세의 10%를 붙여서 지방에 걷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이렇게 보통세로 1조 8천억, 특별한 목적세, 이거는 대부분 한시세예요. 일정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지방세가 11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대전시에서 걷어들이는 11개의 세금 내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을 어디에다 쓰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많은 건 사회복지에 42%를 쓰더라. 매년 한 3조 원은 사회복지에 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장애인들 위해서 쓰는 돈이죠. 사회복지비를 안 받으면 여러분들은 잘 사는 집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 및 물류 쪽에 8.6%, 일반 공공행정에 8.5%, 이렇게 1년에 7조 원을 살림을 한다 이거죠. 7조 원을 지방세와 플러스 알파로 걷어들여서 이런 사회복지와 교통물류, 일반 공공행정을 위해서 쓰고 이것을 위해서 대전시에 4천 명 정도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는 요거는 이제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공공 부분의 국가 회계, 정부 회계론을 배우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차대조표 또는 재정 상태표라고 하는 이런 것들 나의 재산 상태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대전시에 1년 수입이 아니고 전체 가지고 있는 총 재산은 25조 원이에요. 대전시 부자죠. 25조 원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부채가 약 1조 6천억 원 정도 된다. 그래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이걸 순자산이라고 하는데 순자산이 24조 원 된다. 요거는 현재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재산 상태를. 이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수입 지출만 보는 거예요. 수입은 6조, 이거 일반 회계 기준으로 해서 그래요. 아까 이제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7조 원이 되기도 하고 6조 원이 되기도 하는데 대략 금액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6조 원 수입으로 잡혀가지고 쓴 게, 비용으로 쓴 게 5조 8천 개, 6조 원 정도 쓴 거죠. 그래서 재정운영 차액이 1,400억 정도 된다. 그래서 1년 살림을 하고 나면 그게 남았잖아요. 남은 것만큼 순자산이 이쪽으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증가한 거, 감소한 거 따지면 기말에 최종적으로 시작할 때 25조였는데 여기를 보니까 순자산 감소액이 더 많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말 순자산 여기 24조 원이었던 것이 약간 이걸로
이게 계산된 상태구나. 계산된 이후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후의 상태로 순자산이 24조. 시작할 때 2023년도에 23조 원이었는데 24조 1천억 원으로 좀 늘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1년 지나고 나면 통장에 얼마 남아 있었는데 1년 동안 살림에서 플러스가 되면 통장에 남은 돈이 더 증가할 거 아닙니까? 적자가 났으면 통장에 남은 돈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통장에 남아있는 순자산을 이렇게 대전시는 24조 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4조 원을 대전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총 자산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은 60%가 뭘로 되어 있냐면 사회 기반 시설이에요. 사회 기반 시설이 뭐예요?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 뭐 팔아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팔아먹을 수 없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시장이 되면 뭐 마음대로 자기 재산을 팔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60%는 사회 기반 시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민 편의 시설도 이거 팔 수 없는 거예요. 주민 편의 시설에 나오는 거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나중에 적자가 나면 미국 같으면은 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팔아요. 민간 부분에. 공무원들 월급 줄 돈이 없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하여튼 주민 편의 시설과 사회 기반 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총사산이 25조 원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쓸 수 있는 어? 소위 유형자산이라든가 투자자산 이런 것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 점도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로 가지고 있는 곳이 1조 원인데 이것도 대부분 부채가 뭐냐면 요 장기 차입 부채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언제 차입이 일어나냐면 대부분 도시철도와 같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시설, 건물을 만들 때, 건설할 때 장기 차입으로 씁니다. 이건 왜냐면 나중에 대전 시민들, 지금 시민이 아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대전 시민들도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현재의 대전 시민들이 다 부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장기 차입으로 하게 되는, 이게 한 76% 되고, 나머지 유동부채, 이거는 2,500억 정도, 이건 뭐 크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단기 차입, 그러니까 은행에다 넣어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은 유동부채, 1년 이상 지나서 갚아야 되는 돈은 뭐라고 불러요? 장기 차입 부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 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살펴보았는데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하고 질의응답 하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수업 시간에 저한테 질의를 하시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